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열 메소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문자열 메소드. 자, 문자열 변수 이렇게 스트링하고 선언했던 거 앞 시간에서 배우셨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변수 점하고 문자열 메소드를 호출했는데요.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함수,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멤버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우리 자바에서는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필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렇게 해서 특정 속성들을 바로 접근해서 내용을 참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었어요. 자, length라는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메소드인데요. 문자열의 길이라는 것은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제를 보면 이렇게 str 점 하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1교시 수업 시간, 1교시를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1차 시에서 그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스트링 객체에 점하고 나오는 메소드만 주로 볼 건데요. 이 메소드 이렇게 호출해서 개수를 구했습니다. 배열에서 사용하는 length라는 그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괄호가 없었어요. 그 구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 길이를 그대로 세보면 되겠죠. 이 스페이스 공간까지도 하나씩 다 세셔야 됩니다. 이 구두점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이스 공간까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스캐너 객체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next line에서 한 줄을 입력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자, 입력한 걸 출력하고 이럴 때 하나하나씩 출력할 때, 그때 포문을 이용해서 인덱스로 제어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i를 인덱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i는 0부터, 즉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에서의 인덱스의 시작은 0이고요. 배열하고 마찬가지로 문자열에서의 개수 그리고 인덱스 간의 관계는 이렇게 개수가 인덱스보다, 즉 마지막 인덱스보다 하나 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수를 그 제어 변수로 제어를 할 때는 작다까지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씩 출력함으로 %C로 지금 출력하고 있네요. 캐릭터에 기억하시나요? 자, 캐릭터 앳이라는 것은 스트링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 우리 앞 시간에서 배우셨던 건데요. str이라는 스트링 객체가 캐릭터 앳, 이 i라는 인덱스, 그 i라는 것이 지금 여기 제어 변수잖아요. 제어 변수로 받았던 i라는 것을 지금 i라는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추출해서 출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판단문이 있어요. 캐릭터 at i 해서 그 i라는 제어 변수 인덱스, 지금 i가 0부터 length까지 움직이니까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의 인덱스에 있는 그 스트링, 이 캐릭터 at은 그 인덱스를 넣어줬을 때
캐릭터를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str. 캐릭터 at이라는 그 메소드의 결과값은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i번째 캐릭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i라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그 캐릭터가 소문자 5하고 같습니까? 라는 판단문이에요. 같으면 5하고 같으면 달러를 출력하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거죠. 캐릭터 at에 이거에 반환되는 값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소문자 5가 나오면 달러 표시의 문자를 출력하고 소문자 5가 아닐 때는 원래의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start with ends with 라는 메소드네요. 자, 문자열의 처음이냐, 문자열의 끝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확인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메소드의 결과값, 즉 리턴 값은 true나 false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이렇게 스트링이 만들어진다면 스트링 str. 하고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starts with 하고 a를 주었죠. 자, a를 주게 되면 a가 a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 또는 거짓, 그러니까 예 아니요 참 거짓으로 논리형으로 답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불리한 타입으로 선언하고 있죠. 정확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스캐너 객체 만들어서 표준이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그리고 스트링 변수, 참조형 변수 하나 만들고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프린트문을 출력한 후에 넥스트 라인에서 한 줄을 입력받아서 스트링 객체가 가리키게 해놨네요. 그리고 나서 출력 문자열은 하고 이제 문자열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 거냐면 str. start with 하고 가로가 있어요. 이거는 가로로 이게 가로로 시작된다가 아니면이죠. not이 붙었어요. 가로로 시작된다. 이게 참이 아닌 것이 참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괄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참과 거짓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이 문장이 참일 때 수행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괄호를 출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괄호로 시작하지 않을 때는 괄호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괄호를 먼저 출력하고 가게 되는,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전체 문자열을 하나씩 다 출력해 줍니다. 인덱스로 0번 인덱스부터 length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끝 인덱스까지 하나씩 제어 변수 i를 통해서 캐릭터 a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공식과도 같죠. 지금 몇 번 보게 되니까. 그죠? 캐릭터 at이라는 것은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되돌려 준다. 이것도 하나 외우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괄호로 끝납니까? 그것이 not이 붙었죠. 이게 참이면, 끝나지 않은 게 참이면 붙여줘라. 그래서 가로를 붙여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자를 입력받은 걸 그대로 출력하되 끝과 처음을 가로를 넣어서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거 length 메소드, character at 메소드, 그리고 start with, 그리고 ends with, index of, less index of, 이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인덱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치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str이라는 참조형 스트링 변수, 자, 자바를 공부하는 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한번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제일 처음 나오는 자바 위치라고 이제 출력이 이만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게 str.하고 스트링 객체의 그 메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str.하고 호출을 하겠습니다. 인덱스 오브 하고 자바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바의 인덱스 자바가 몇 번째부터 출발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str부터 제일 처음부터 자바를 찾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부터 자바가 나오죠.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자바가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인덱스 오브라는 이 메소드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알아보는 오브니까 뭐뭐의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돼서 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자바 위치 출력 들어가고, 자, last index of 자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바를 찾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 자바가 하나밖에 없었냐, 근데 자바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자바의 시작 위치를 보는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14가 출력이 됩니다. replace 메소드는 문자열을 대체시켜 줍니다. 그리고 substring 앞 시간에서도 좀 잠깐 봤습니다. 문자열의 일부분을 추출해 주고요. split 앞 시간에 이것도 봤죠. 어떤 특정 분리자를 주면 그 분리자로 문자열을 분리해 줍니다. 예제를 보면 이렇게 문자열이 있고요. 문자열 .replace라고 쓰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단어, 문자열을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대체합니다. 서브스트링 0,4 그러면 0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스플리트 콤마로 분리해서 문자들을 분리해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는데, 이때 저희가 앞에서 예제 봤을 때도 이렇게 배열로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이 전체 문장 자체가 초기화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배열은 초기화할 때 이렇게 개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값을 초기화하면 그 지정된 값으로 배열의 크기가 결정되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자열을 str, 그다음에 strref, strSub, strArray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에 strary는 배열이네요. 문자열 배열이고요. 입력을 받아서 s에 입력 객체가 s고요. s 객체로 입력을 받아서 str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자열의 공백을 달러 표시로 바꾸는 문장은 어떻게 하나요? 자, 뭐뭐로 바꾼다. 이거는 repla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가능했죠. 자, 떠올려 보세요. 스트링의 메소드 호출할 때는 스트링 점 하고 하죠. 그래서 str 점 하고 replace 하고 가로 열고, 자, 무엇으로 바꾼다 했죠. 그래서 원본을 쓰고 쉼표 찍고 바꿀 것을 쓰니까 원본은 공백이니까 공백이라고 쓰지 않나요? 쌍따옴표를 열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닫아주는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달러 표시도 쌍따옴표 열고 쌍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쌍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아주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열고 한 칸 띄우고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쌍따옴표입니다. 따옴표가 아니고. 따옴표를 칠 때는 캐릭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 문자열의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문자를 추출한다. 자, 어떤 특정 문자의 일부분을 가져오는 추출하는 거니까 서브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은 것은 str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str. substring 하고 가로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몇 번째부터 몇 번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 문자열을 공백으로 분리한다. 분리하는 그 메소드 스플리트를 넣어주고 분리자를 넣어주는데 자, 분리자를 넣어줄 때 쌍따옴표를 주고 넣어주셨나요? 따옴표를 주고 작은 따옴표를 주고 넣어주셨나요? 따옴표 없이 넣어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헷갈리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공백으로 분리한다 그랬을 때 공백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띄어쓰기를 하나 주는데요. 쌍따옴표로 줬습니다. 따옴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앞에 예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예제 볼 때 쉼표로 분리할 때 어때요? 쉼표가 하나의 작은 문자처럼 보여서 따옴표로 쓰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캐릭터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서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리트 안에서 분리자니까 하면서 작은 따옴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리자가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분리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코딩할 때도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타이핑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쌍따옴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to uppercase 뭐뭐로 to가 들어가면 뭐뭐로 바꾸어주는 메소드가 되겠는데요. uppercase, lowercase 위첨자, 아래첨자 그런가요? 자, 로어케이스, 어퍼케이스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케이스라고 하면 대문자로 바꿔주기, 그다음에 to가 들어가니까 로어케이스 하게 되면 소문자로 바꿔주기라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트림 하면 그 잘라주기, 그러니까 트림 하면은 없애주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게 되면 지금 스트링 객체가 앞에가 공백이 있으면서 한글 공백, ABCD 공백, EFGH 공백이라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 문자열 하고 출력을 해보면 그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있는 게 보일 거고요. 자, 대문자로 하면서 부를 때 str 점 하고 부르는 거. 자, 문자열 메소드 부르는 거 클래스의 객체에서 만들어진 게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의 객체가 실체화됐을 때 객체 점하고 호출되는 게 메소드잖아요. 따라서 str 그 객체 점하고 호출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나중에 꼭 우리가 파이썬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객체 지향 위주로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메소드 호출하는 거 이거 많이 잊어버렸을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강조합니다. str 점하고 to uppercase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안에 뭔가 매개 변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주면서 뭔가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점 하면서 호출하고 가로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바꿔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소문자로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림은 앞뒤로 제거하는 겁니다. 공백을. 그래서 트림하고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앞뒤로 제거해서 앞에 공백, 뒤에 공백이 제거돼서 출력된 거를 화면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 str이 이렇게 공백이 아까와 똑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result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러한 문자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제 눈치를 딱 채야 되는데, 제어 변수 i가 0부터 랭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인덱스가 i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길이만큼이니까, 길이보다 하나 적게니까, 0부터 길이보다 하나 적게, 그러면 인덱스로서 전체를 다 이렇게 조회하면서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를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뜻은요. 비어있는 스트링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지금 포문 안에서 리절트 플러스 이퀄하고 있죠. 누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포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검사하면서 이 포문이 있으니까 판단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씩 str의 랭스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검사하되 판단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에 맞는 것들을 이용해서 리절트를 생성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리절트 플러스 이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리절트 플러스 이퀄은 지금 리절트에다가 계속 더해서 넣어주는 거죠. 자, 문자열에는 플러스를 하면 연결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다 돌게 되면 리절트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절트에 덧붙여 가기를 하게 되는데 이 포문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서 최종 리절트를 생성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검사할 확률이 높냐면 str.length로 포문에서 제어를 돌리는 거 보니까 str을 검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자, 여기 조건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의 문자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뭔가를 넣어주는데 공백을 제목이 뭐예요? 모든 공백 없애기 예제잖아요. 그래서 공백임을 봐서 공백이 아니면 최종 문자열에 넣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이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문에서는 공백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백이 아니다가 참이면 넣어주는 거니까 공백이 아니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죠. astr.character at 캐릭터 at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로 운영하니까 매개 변수가 인덱스가 들어가 주는 게 옳죠. 그래서 인덱스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캐릭터가 나와주면서 그 캐릭터가 공백이냐라고 비교해 주는 게 좋죠. 이때 쌍따옴표는 안 됩니다. 왜요? 쌍따옴표는 캐릭터가 아니죠.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at의 리턴 타입은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쌍따옴표는 스트링이니까 캐릭터와 캐릭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캐릭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백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not equal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된 문자를 계속해서 리절트에 넣어줘라. 자, 답이 거의 다 나왔죠. 이제 그 해당된 인덱스에 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해당된 인덱스를 리절트에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해당된 인덱스라는 것은 해당된 그 인덱스라는 것은 뭐겠어요? 캐릭터 at i겠죠. 그래서 캐릭터 at i를 그대로 여기다가 플러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서브스트링을 이용해 봤어요. 자, 서브스트링 i부터 i 플러스 1 현재 검사하고 있는 그 문자부터 문자부터 i 플러스 1 하나 더하기. 자, 서브스트링은요. i부터 i 플러스 1이라고 했지만 그 문자 인덱스부터 개수예요. 그래서 그 문자 인덱스부터 그 개수니까 그 문자 인덱스부터 하나까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답은 또 뭐도 돼요? str.character at i 그것도 되겠습니다. compare to 이거 앞부분에서 배우셨는데 잘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메소드 compare to인데요. compare to는 같을 때 0을 반환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앞에 부분 주가 되는 거
자, 예제 지금 여기 보면 원문자열 str1 점 하고 compare to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 str1이 주요 문자가 되는데요. 이 str1이 더 앞부분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이 str1이 뒷부분에 있으면 플러스를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걸 감안해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여기는 equal과 이거는 하나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qual은 이거는 비교 연산자이죠. 그리고 equals는 이거는 스트링을 비교하는 메소드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값이 같냐를 비교하는 우리 연산자였는데 스트링의 내용들, 즉 글씨 하나하나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equals를 반드시 쓰라고 했었습니다. 앞 시간에서 제가 equal을 쓰게 되면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비교하게 돼버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자세한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str1, str2, str3가 있습니다. 자, str1, 2는 literal이겠죠. 자, str3는 new string입니다. literal string하고 new string 차이점 알려드렸는데 literal string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 들어가면 주소를 공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ew string은 값이 똑같더라 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소가 잡혀서 하나의 장소를 str1과 2가 공유하고 있고요. 예,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 또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str3가 가리키고 있는 형체가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문자열 1, 2, 3를 모두 출력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문자열 2와 문자열 2가 같은지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함수를 불러야 될까요? equal이라는 함수를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equal하고 이 equals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equal을 불러와 보죠. 그래서 문자열 1은 str1이니까 자, str1 그리고 str2를 equal로 불러오게 되면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리터럴이기 때문에 str1과 str2는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yes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equals 문자열 1과 문자열 2는 같지 않을까요? 이거는 함수를 통해서 부를 때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부르시면 되고요. 자, 문자열 1과 문자열 3는 이건 장소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완전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값을 비교할 때는 이건 값은 같죠. 따라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림으로 보면 같은 하나 장소를 잡고 1과 2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다른 장소에 3가 가리키고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1과 2를 이렇게 같냐고 물어봤을 때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equal로 물어봤을 때도 yes예요. 그리고 내용도 같냐라고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도 yes예요. 그런데 2하고 3을 이렇게 같냐라고 물어보면 장소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같은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물어보게 되면 예, 같아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두 번째 메소드를 중점으로 해서 스트링 처리하는 함수 스트링 메소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는 기출 문제 위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